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사건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JTBC 그리고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한 속보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네,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보도 의혹 두고 검찰이 어제 JTBC, 뉴스타파 그리고 일부 기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뉴스타파 직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건물 출입구 막고 구호를 외치면서 2시간여 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어제 오후 3시 44분쯤까지 약 4시간 40분 정도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JTBC의 경우에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서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이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했습니다.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언론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언론 탄압이라면서요. 강경한 발언 이어가던데요. 그렇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진교훈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언론 탄압과 언론 파괴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의 파괴가 놀라울 정도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이 됐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발 이렇게 거셉니다. 자, 지금 검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체크 기능까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대선 전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한 것이 확인돼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허위 보도가 여러 정황을 통해 혐의가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차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기능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에 접근 중이라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들 만났겠죠. 신 후보자. 기자들에게 무슨 말 하던가요? 다양한 인터뷰가 진행이 됐지만 그중에서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생각을 밝힌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서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났습니다. 장관이 되면 9.19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파기선언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고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의 발언을 전해드리면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두고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놨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시간에 보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는요.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말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전 정권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발언을 들으셨을 텐데요. 예.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이죠. 신 후보자가 전역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말을 사용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신 후보자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건을 서슴지 않는 인사다. 또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 후보자가 어제는요. 과거 자신의 그 12.12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를 두고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해당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때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 국회의원이 되고 또 앞으로 더군다나 국무위원이 되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또 신문의 기고에도 다 남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기저귀를 던졌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소식이 그 사진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0일에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기저귀로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 뺨을 때리기 하루 전에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112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교사가 아동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학부모가 이제 똥기저귀를 교사에게 투척한 겁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화장실로 불러서 이 똥기저귀를 펼치더니 뺨을 때렸다라고 전해지고요. 충격을 받은 해당 교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지금 해당 학부모도 뭐 할 말이 있겠죠? 네. 무슨 말하고 있어요? 네, 해당 학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3살 배기 아들이 잘 때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잔 게 아니라 이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측이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학부모가 CCTV를 돌려보겠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부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또 해명을 했는데요.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이 교사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고 또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교사가 찾아오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서 그랬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있을 거고 또 이 똥기저귀 사건이 따로 있는데요. 예. 지금 세종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동에 대한 조사 진행했고요. 현장 확인, CCTV 확인 통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피해 교사가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이트 폭력 얘기가 정말 끊이지 않고 나와요. 가해자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2019년에는 9,823명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2,828명이 되면서 30.6%나 증가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보복 범죄가 두려워서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식이 변화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5만여 건이었다가 2020년에는 4만 9천여 건으로 좀 줍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5만 7천여 건, 또 지난해에는 7만 700여 건으로 좀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말씀하신 오히려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줄어들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네, 같은 기간 이 신고를 당한 사람 중 전체 피의자 중에 구속된 비율은 4.8%에서 1.7%로 줄었고요. 예.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라서 예. 연인 관계이다 보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이나 뭐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폭행, 상해와 같은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